다음은 신영수 국회의원님과 수정구 시의원들의 합동 세명. 네, 고맙습니다. 신영수 국회의원님은 잠시 후에 따로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고맙고요. 올해가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해입니다. 제 이름이 용환입니다. 올 한해 용환이 많이 생기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올해 한 해 모든 분들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훈이가 수정구 파이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수정구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덕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덕수 의원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약자와 우리 서민을 대변해서 신영수 의원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기 좋고 행복한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경기도의회 장윤현 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희 전 성남수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황병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민회 전 회장이신 최만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복수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엄태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소개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빠지신 분이나 늦게 도착하시는 내빈분들은 차후에 별도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특히 성남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것을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편집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잘한 부분이 있으시면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도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확보해야 하고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봐서 무기 사용을 자제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중국 어선들이 온갖 흉기를 휘둘러서 저희가 이제 해경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기존 함정의 대응 시간이 울릉도에서 출정을 하면 2시간 20분 걸리는데 현재 동해하고 포항에서 출정하기 때문에 6시간 반내지 7시간 걸립니다. 100대 온라인 파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독도라고 표현한 것은 불과 5군데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화산 폭발을 촉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차 핵실험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그런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해야 됩니다. 도시를 새로 정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장애인은 선호공항으로 인한 오도제한 문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 신영수 국회의원이 고도 제한 완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랫동안 성남의 발전을 막아왔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끝까지 힘을 모읍시다. 신영수 의원님은 엄청나게 부진하는 분입니다. 신영수 의원 지역구 국민들은 정말 좀 행복한 줄 알겠다. 그렇게 눈만 뜨면 자기 지역구가 눈 감고 볼 겁니다. 자기 지역구 생각하면 지역에 조금 이기적이긴 하지, 그거는. 뭐 비행장 고도 제한은 뭐 풀고 말이지. 또 KTX 역을 글쎄 자기네 동네 근처에다 끌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당 보지 말고 제발 일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이 사고방식이 올바르냐 아니냐 이런 거 보고 해야 돼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트럭으로 실어 날라가지고 버린 지역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성남밖에 없습니다.
성남은 70년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성남시 시민은 현재까지 4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틀에서 생존권, 재산권, 주거권, 행복 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리를 희생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장관께서는 성남 시민의 명예회복과 주거권 회복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성남 개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 40년 전에 온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에도 질의했고 2009년도에도 질의했고 2011년도에도 세 번째 지금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톨게이트라는 명칭으로 산다고는 이 지역이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서울 시민의 외곽 시민입니까? 어떻게 경기도를 관통하면서 외곽 순환을 합니까?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정체심을 확립해 줘야 될 정부가 왜 경기도 전체를 외곽으로 만들고 성남에 있으면서 왜 서울 톨게이트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까? 우리 통합공사가 성남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민 의견은 하나도 물어봄이 없이 다른 지역에다 쫓겨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남 100만 시민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참 자연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제일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개선할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비버리 hils처럼 낮은 구름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아니지만은 여기를 잘 개선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할 사람이 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심대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성남 수정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신 신영조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정구의 자랑인 신영소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및 그동안 의정 활동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요, 그 선거법상 연호, 뭐 구호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좀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좀 참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좀 풀렸죠?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기 오신 여러분 아마 금년에 대박 날 겁니다. 그러실 거죠?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근데 언제나 보면은 그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의정보고 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2012년 1월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우셨죠? 별로 안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여름에는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경제도 어렵고 팍팍했고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한 해입니다. 하여간 작년은 작년이고 금년 한 해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수정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분이 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제 한번 박수 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의정보고대회입니다. 시민에 관해서 4차례를 했고 재작년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를 했지만은 오늘 마지막 의정보고대회를 하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큰일이 많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초래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큰일이 많았습니다. 이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MBC가 잘못 보도해서 국민들이 다들 걱정했던 이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로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하고 유럽하고 FTA는 무난하게 처리를 한 연후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처리 문제로 연말까지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나름대로 호구도 많고 할 일도 많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런 격동 속에서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제가 의정보고대회를 하면서 많이 반성을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의정보고를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지적을 좀 해주시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도 그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 수건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아까 여기 김영봉 회장님 계시지만은 김영봉 전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일치 단계를 해서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40년 만의 성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재개발 문제, 제가 국회의원 되고자 한 것은 성남에 자부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남 시민으로서, 수정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또 고도제한 완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 태평 1동, 3동, 수진 2동, 1동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우리 수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성남발전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격렬하게 우리가 활동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이 수정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 일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 때문에 혜택을 받은 지역이 많습니다. 중원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도움은 다른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재개발 문제,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법적 미비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미비사항은 나중에 보고 올리겠지만은 이번 그저께 끝난 정기국회에서 많은 부분을 입법 제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집주인에 대한
그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성남 전체적으로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만은 나아졌다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더욱 삶이 어려워졌고 팍팍해졌다고 좀 그럽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고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라고 알고 정치를 한 겁니다. 시민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지고는 한계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가가지고 현실을 개선을 하자라고 했는데 초선의 한계, 그 다음에 개인적인 능력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흡족하지 못한 그러한 그 정치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4년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준다면은 그 반성을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우리 수정구민, 성남시민,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정보고의 주제가 뭔가 아십니까? 저 위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주제는 더 듣겠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신영수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2012년 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재개발 문제도 있고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 불황, 빈부격차, 비정규직 이러한 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험난한 과정을 잘 겪어왔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고 6.25 또 민주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당당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구민을 믿고 성남 시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비록 어렵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조금만 더 기대고 배려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기가 좀 불행합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것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좀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제가 이번 국회에서 3가지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관계 법률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발의해서 한 3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어렵사리 통과시킨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 고령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힘들게 통과시킨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성남 맞춤형 그런 법안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분형 주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어느 분이 저 인사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태평 이사동에 관련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게 관리 처분 방식을 좀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 같은 효과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18대 내내 어떻게 하면 성남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주인공이니까 봐주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성남 일만 했기 때문에 왕조 이때 제가만 갈 때라도 날짜가 확정이 안 됐는데
가가지고 저희가 가서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장크탕. 그래서 일본 총리하고 나카소네 전 총리하고 일본의 실력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 동포 문제,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문제, 일제 때 강제징용된 분에 대한 유해 봉합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이것을 좀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좀 활동 좀 했고요. 좀 넘겨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의원 대표를 해가지고 그 환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 회의를 좀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자,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 아주 선도 국가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그 저탄소 녹색 성장 주장했고 멕시코에 갔는데도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가 제일 1등 국가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우리가 좀 지도하고 있고요. 미얀마가 지금 현재 그 민주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되고 나면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고 제가 작년에 2차례 건너가가지고 가스 유전을 4개 계약 체결하는 제가 한국 대표가 됐습니다. 널리 알리지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중국, 인도, 주로 소련, 여기가 이제 그 미얀마 자원을 점령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 광고를 4개 계약 체결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거 제가 대표로 참석한 겁니다. 이거 베트남국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 환경노동위원회 자격을 해가지고 유럽 쪽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거 뭐 저 잘났다고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초선위원으로서 좀 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문화 대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정 행정 대상도 좀 받았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중부일보주는 율곡 대상도 받았고 성공은 별로 못했는데 성공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주는 국정감사 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엔조고 금년에는 이런 것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좀 상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도 보니까 인사를 소개 안 했는데 그 김상철 우리 대협력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계신가요? 그분이 저를 또 국회에서는 많이 보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신문에 나온 거 좀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작년에 좀 이렇게 과분하게 우리 당내에서 그 3명을 뽑는 위원장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해경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2008년도 국회 가자마자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경이 또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진작 지적을 하고 장비 보강을 해야 되고 뭐 해서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2008년, 11년 계속 지적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어선이 쫙 밧줄 묶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이 해경의 고속단정인데 이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막 아까도 그림을 보듯이 막 이제 낫으로 내리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좀 우리나라 해경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은 뭐 그냥 풍경한 독도에서 찍은 겁니다. 그거 해경인데 독도 문제도 아까도 참 그림 나왔지만은 일본에서 가면은 더 빠르고 우리나라는 지금 동해하고 동해하고 포항에서 출발하면은 더 늦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울릉도에다가 해군기지하고 해양경찰청 기지를 만들어라. 그럼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보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 울릉도에다가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폭발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백두산에서 110km 떨어진 그 풍계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을 110km인데 백두산 밑에 그 마그마라고 용암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가까운 데가 10km 있습니다. 지하 10km. 근데 핵실험을 하는데 지하 2km를 파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2006년도, 2008년도 두 차례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지하 2km를 팠으니까 지하 10km에 있는 마그마하고는 불과 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이 마그마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징후가 뭐 뽀글뽀글 이렇게 그것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후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을 하면은 더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마그마가 움직여가지고 용암 덩어리가 움직여가지고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 되면은 이게 만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화산재가 일본 그다음에 그 충격파가 우리나라 남한까지 오기 때문에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이 인류적인 대재앙이 초래됩니다.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하고 뉴질랜드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큰 문제 있었지만은 백두산이 더 큰 문제다. 가까이는 발해가 멸망한 원인은 무엇이냐?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해서 그 화려하던 발해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해주고 1월 1일 날 그 JTBC에서도 아마 방송이 나갔는데 이 백두산 폭발 문제는 지난번 일본 가가지고 제가 협조 공조 체제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유일하게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성남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법안인데요. 광주 대단지 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우리 성남시민은 명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의 성격을 다시 규정을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재개발하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 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국회에 지금 법률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가지고 국회를 열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는데 이번 18대 국회 내에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 방면으로 좀 저희가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아까 그림도 보셨겠지만은 우리 성남 시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름부터 찾아야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성남시민화합협의회장 할 때부터 주장한 상황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지적도 했고 그 다음에 좀 현재 법안도 좀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 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간단한 얘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 명칭하는 법률을 좀 발의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공항, 그 다음에 서울 톨게이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것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을 믿고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지금 성남에 6군데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전할 경우에 경제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아직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성남 시민이 분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구에는 이제 도로공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도로공사 본사는 뭐 국가정책에 의해서 원래 노무현 때 다 집행된 입안된 겁니다. 가더라도 거기에 도로공사 인력개발원, 연수원, 그 다음에 경기도 본부가 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이 동탄에 있는데
그걸 대신 들어오고 그 본사는 가더라도 이런 시설이 와라 라고 좀 주장을 해서 지금 도로공사가 아마 그렇게 좀 움직이고 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특히 이제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LH 공사라는 데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지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이게 한국전력 자회사입니다. 식품연구원 이것이 이제 다 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머니 폴리스네요. 어머니 폴리스 와 계세요? 고도지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재개발 이거 이제 상대표도 하고 성남발전연합 우리 김영봉 수석 공동대표님께서 대표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디 계시죠? 한번 좀 박수 좀 쳐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정근당 어르신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겨울에 탄천에서 고생하시고 여름에 시청 앞에서 고생하시고 데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홍보 회장님 국회 가가지고 국방위원회 위원들한테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설득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된 건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남대로 인근에 있는 지역들 안 됐지만은 추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뭐 걸기도 했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딱 한 달 됐네요. 12월 6일 날 여기서 출판 기념회 했는데 그때 김태현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그때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는데 확실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수정구 때문에 뭐 제가 노력을 해서 이제 우리 고도지원 완화하면서 다른 지역이 많이 혜택을 받는데 거꾸로 수정구가 혜택을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이 재개발 문제인데요. 재개발이 이제 작년에 이제 포기 선언했고 이승 사장 국회 불러가지고 면담하고 하면서 현재 지금 제3섹터 방식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주민총회는 통과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 절차가 남아있는데 오늘 의정부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같이 한번 우리 신종선 회장님 계시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우리 성남을 어떻게 하면 개발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의정 활동을 했다고 보여드릴 수가 좀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을 요번에 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 관리 지원 방식을 추가했는데요. 이게 이제 10월 30일 날 통과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국토위원회 있다가 중간에 1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국토위원회로 간 것은 이 법을 좀 마무리하고자 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집을 평가할 경우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근데 재개발해가지고 새 집 줄 경우에는 집이 4억이 됐다. 그럼 1억이 모자랍니다. 그럼 1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집값이 안 되니까 그것을 팔고 나갈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벌써 세입자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들어가죠. 1억 추가 부담 들어가죠 해가지고 그 비용이 조달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성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정이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든 이웃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집이 4억인데 내 현재 집을 평가하니까 3억이더라 하면은 그 4분의 1만큼만 LH공사가 지분을 갖고 4분의 3만큼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나가고 그 4분의 3 지분을 갖고 집주인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 기간은 5년 동거든요. 그 5년 동안 그 돈 있으면은 그 지분을 사면은 전체 100% 지분을 마련할 수가 있고 5년 동안 안 되면은 그럼 LH공사하고 사라고 하고 그러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다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런 법률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치셔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 지원 방식인데요.
우리 태평 이사동의 대표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방식, 재건축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방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 방식하고 달라가지고 거기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다가. 그런 대신 전체를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가 현재 빚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고 난 다음에 다시 되파는 형식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H공사가 태평 이사동에 대해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방식처럼 나중에 사후에 정산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평가니까 3억인데 나중에 4억이 되더라. 그러면은 1억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형 되면은 이제 그것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한 방식을 요번에 새로 편입했기 때문에 LH공사라든지 공공기관이 좀 편하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제 박수 부탁하는 것은요, 진짜로 힘들게 됐거든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도 국회 가가지고 계속 토의했습니다. 몇 명이서, 국회의원 몇 명이서. 국회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전문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크리스마스 때, 주민들은 그럴 거예요. 저 친구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면 코피기도 안 맥힌다고.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일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밤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태평 2동, 4동 송년회 때 요번에는 송년회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날은 밤 1시까지 국회에서 하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년회 안 가더라도 신영수가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저는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법을 개정하면서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방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 4가지 사업 방식 외에 이번에 2가지가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재개발 안 하겠다. 또 뉴타운 마찬가지, 뉴타운 안 하겠다. 이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있은 지역에는 그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해가지고 국가가 좀 재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뭔가니 소규모로, 그러니까 우리 성남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4블록, 6블록, 2블록 해가지고 이 블록을 형성해서 층은 높지 않지만 되게 7층 정도 할 것 같은데 대통령령에서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은 그 블록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보면은 우리 이제 태평동만 보면은 남문로 이상은 지금 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문로 밑에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문로 밑에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다 적용하면은 우리가 성남은 어느 방식이든 간에 이제는 재개발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건 제가 2008년도 가서 한 건데요. 이게 좀 아쉽게도 좀 문제가 있는데, 뉴타운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그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경로관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10%에서 50% 범위까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뉴타운 방식으로 할 경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개발도 뉴타운 방식으로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기반시설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17대 때 그 신장비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서는 그냥 그 폐기됐던 법률입니다. 그 18대 때 다시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무심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못한다 그러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타협을 받는데 기준이 이겁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50% 미만 되는 지역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6개인가 100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단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 이주되어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
대한민국 어디입니까? 성남밖에 없습니다. 구조왕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조항 되니까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성남이 재정 자립도가 전국의 5등입니다. 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성남이 부자인데 왜 재정 지원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우리 사항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일부만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싸워가지고 만든 게 이 법입니다. 국회는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먹 싸움 못해도 말 싸움은 잘해도 제가 말은 잘 못해도 그냥 싸움은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 장애인, 고령자라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이 만든 겁니다. 성남시장 이제 할만합니다. 인구안이 제가 이제 이 법을 고쳐가지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한테 기본계획 수립 이것을 다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가지 않아도 성남시장이 기본적인 그 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이 보금자리주택법인데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그 일부 건설하는 분들한테 좀 욕을 먹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법 때문에 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전반적인 이유는 아마 세계적인 경기 영향이 큰 거고요. 근데 없는 분들도 좀 집장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동도 보금자리가 들어가겠지만은 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법을 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인데 이게 이제 우리 고등동에 해당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한 사람당 100평밖에 안 됐는데 300평으로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당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어졌고 주택법도 이걸 상당히 힘들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우선 공급 비율인데요. 그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 문제는 김문수 지사 공간이 다 못 풀었던 문제 제가 푼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니 그동안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 경기도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서울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싸우고 제가 이제 법안 만들고 뭐 해가지고 고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들 자기네에서 하면은 일단 50%는 우선권 준다. 나머지 50%는 수도권이라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50%는 그 다른 지역에도 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제가 쟁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조만간 위례신도시 분양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50%는 그러면 경기도가 우선권을 갖는데 해당되는 시는 그 중에서도 30%를 우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례신도시에 분양을 한다 치면은 서울 지역에 분양하면은 처음에 반은 50% 서울에 갖고 나머지 50% 들어갈 때 우리 성남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지역 이제 분양할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민이 50%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남시 30% 1등으로 우선, 그 다음에 경기도 50%인데 20% 남았잖아요. 20% 들어갈 때 성남시민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또 50% 남은 거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남시민 들어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성남시민이 3번이나 그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건 다 아시죠? 이제 고속도로 생기는 거는요.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건 진짜로 제가 국회의원 돼서 자부심을 갖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고속철도가 지금 서울역에서 광명으로 가는 전철역이 굉장히 늦습니다. 이렇게 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가니까 더 하나 만든대요.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뺏어온 겁니다. 안에 4개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강남하고 성남하고 이쪽에 해당되는 이 수도권 동남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서를 종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평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고속철도 사업을 한 겁니다. 누구는 그래요. 야, 뭐 수정구도 안 가져오고 그러는데 수정구는 그 차량기 잘 데가 없습니다. 명분상으로 수소에 닿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수시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거 착공식 작년 6월에 한 겁니다. 6월 28일 맞죠? 저를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저한테 연설시켰습니다. 나중에 고속철도 탈 때 야 이거 신용수 때문에 탄다고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로 상권 활성화인데요. 제가 죄송한 게 이 고도제한 풀면서도 아까 태평 1.3동 수준 이동이 많이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거 하고 다음에 제가 이제 공약에 또 나오겠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고도제한이 좀 혜택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그쪽 지역도 혜택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이거 힘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도비하고 시리하고 합쳐가지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 이거 잘 모르세요. 현재 대생빌딩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본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분들한테 미안한 게 대생빌딩이 국가기관의 본점이 들어오기는 좀 지리적으로 안 좋습니다. 서울에 가든지 뭐 보통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힘써가지고 진짜로요. 여기 그분들 직원들이 그래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그 센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와야 되는데 교통 불편하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환경노동위원회 있을 때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선물 좀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뺏어온 게 이건데요. 사회적 지도기능원이 이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드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자벌드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 백현동에 있는데요. 정제도에 있는 백현동인데 이거는 전 이대엽 시장님이 유치한 겁니다. 상당히 힘들게 유치를 했는데 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제가 마련을 해가지고 지난번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여기에 이제 인원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전국 단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좀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이 환경노동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폴리텍 대학이 지금 시내 지구훈련학교는 이대엽 시장 때부터 하고 있고 이거를 좀 확대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좀 배정을 좀 했습니다. 인력 시장도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 이것도 김문지사네요. 이거 이제 지금 기재부 장관하고 있는 박지원 당시 노동부 장관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저희가 같이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 사실 뭔가 아시죠? 이게 성남시청 폭발할 때 그겁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보니까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그걸 지적을 해서 지금 성면을 좀 제거한다면 좀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무모하게 좀 폭발을 했죠. 제가 폭발하는 그 당시는 안 가보고 그날 저녁 때 밤 11시 반쯤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온통 하늘이 여기가 그냥 반짝반짝해요. 그러길래 이거 성면이구나 생각을 해서 성면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역시 성면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다시 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관할이거든요. 거기서 공식으로 자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성면이 검출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걱정인 게요. 이게 날리면은 반경 3km가 날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남 이 수정중앙구 이때가 성면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성남엔 좀 미세먼지가 많은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많이 좀 환경부에 있을 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법인데요. 지금 성남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을 해서 도시가스 할 때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했고 성남시에서는 또 이 시의원들이 그 조례로 개정을 해서 도시가스 사업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니 돈이 없어서 수도요금 얼마 안 되잖아요. 15,000원, 막 2만 원 그 정도더라고. 근데 그거 없어서 안 되는데 수도를 끊어버려요. 이거 되겠습니까? 수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수도 끊지 말라고 제가 법을 좀 개정을 했고, 우리 성남에도 보니까 조례상으로 수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수도요금도 좀 지원할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위례신도시 건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해서 우리 성남 시민들이 약 20% 정도 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참 그리고요.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위례 다 거의 보니까 국토해양구소관이더라고요. 위례신도시 뭐 이런 게. 여러분 판교 가보셨습니까? 판교에 운동장이 있습니까? 운동장 운동시설이 없어요. 성남 보이면 성남이 참 100만 도시고 그 다음에 뭐 예산도 2조 이렇게 있다는데 성남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불만이 많아요. 위례신도시 제가 계획을 보니까 거기도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 얘기를 해가지고 LH 얘기를 해가지고 위례신도시에 그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뭐 양궁장 이런 운동시설을 만드는 이 체육공원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영구에서 뭐 하면은 행사할 데가 없죠 지금. 양지공원, 뭐 희망대 공원 가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인조구장이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행사는 우리 위례신도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18대는 재개발 때문에 많이 신경을 못 썼지만은 이제 그 회사하고 좀 학교 운동부하고 연결도 시키고 주택공사 얘기해가지고 5개 학교도 좀 도서도 기증하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서 19대 밀어주시면은 앞으로 교육 문제에 좀 바짝 신경 쓰도록 좀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그 예산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예산을 준대요. 성남에서 장호원 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전체가 16년에 완공되고 광주 가는 도로 다 빨리 하시길 원하죠. 내년에 완공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내년에 완공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이 이제 제가 가서 이름 넣었고요. 아까 고속철도 이제 그동안에 100억, 300억 넣다가 금년도에 2,700억 넣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주 가는 복선절천도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300억을 확보를 해서 이것도 2015년에 이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 수원 복선절철이 이번에 500억을 넣었고요. 이것도 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신당선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GTX는 KTX하고 이제 달리 경기도 가는 건데 일단 타당성 조사하려고 50억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예산으로 금년도에 한 6,300억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갖고 온 겁니다. 이 환경부 예산인데요. 이게 CSO, 우리 수정중원구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분당구는 빗물하고 그 하수하고 분리해서 나갑니다. 근데 수정중원구는 분리가 안 되고 빗물하고 하수하고 섞어서 나갑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이게 오염된 물질이 한꺼번에 탐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 비용이 작년에 5억을 넣었는데 성남시가 활용을 안 해가지고 다시 없앤다는 걸 다시 5억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중원구 빗물 처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 제가 환경부 가면서 10억 넣고 금년에 7억 5천 넣었는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성남시가 생태하천 제일 잘했다고 우수시로 어저께인가 날짜로 칭찬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환경 쪽에 예산 많이 타고 했는데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보건센터 작년에 70억 줬는데 이번에 50억 줘서 우리
복정동 하수정말 처리장 그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2하수처리장 제2단계 고도 사업인데요. 금년에 진짜로 무진장 예산 70억 넣었습니다. 일본관이 냄새가 나죠. 그난 냄새 안 난다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 중원구는 1차적으로 끝냈고 분당 것이 여기서 처리가 되는데 분당국게 종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 냄새가 안 날 텐데 냄새가 거기 가보니까 분당국 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왕창 집어넣어서 금년 말에 냄새 안 나게 공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수관거 34억 이건 이제 작년에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작년에 180억 타왔고 금년에 170억 타왔습니다. 제가 황정도동에 가기 전에 53억 타왔거든요. 이 국회의원의 힘이 이겁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53억이 180억 되고 그것이 유지되니까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잘 뽑으면 시가 발전할 수 있고 잘못 뽑으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자벌도 69억, 산적기업 235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6,800억을 했고 그동안 4년간 제가 뽑아온 예산이 따져보니까 1조 5,100억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 계시면은 제가 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4년 동안 이렇게 고시한 우리 신영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현안 사안구에서 테마별로 노인 문제, 저출산, 자녀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이렇게 해서 몇 파트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저기 손 들고 계시는 분들 우리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관내 오야동에 살고 있는 안명복입니다. 의원님께서 4년 동안의 그 활동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거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 한나라당에서 노인 복지 정책을 상향 조정을 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의정보고대회는 본인이 한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리긴 하지만은 질문이 계시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좀 올립니다. 노인들은 저희 현재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죠.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노인분들을 모신다고 했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지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하면서 몇 가지 그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틀니를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키도록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금년에는 전체 틀리고 내년부터는 부분 틀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늘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경로당에 그동안에 이제 30만 원씩 남가비 지급을 했는데 그 해마다 1년 단위로 좀 하고 있는데 금년도 30만 원씩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20kg씩 좀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촌대로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을 일단은 약 작긴 하지만은 20kg씩 경로당별로 아마 금년부터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라 해가지고요, 노인 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58억을 늘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치매 노인들을 약 24,000명들 해가지고 노인들을 좀 돌보는 서비스를 좀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379만 명에서 386만 명 드리고 연금액도 9만 1,000원에서 얼마 안 되지만 약 9만 4천 원 늘려서 그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약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 보통은 많이 늘어나갈 것 같고 노인 일자리도 현재 20만 개에서 2만 개 늘려서 22만 개로 늘리기로 좀 했습니다. 여기 노인 회장님 계시지만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르신들 좀 편하게 모시도록 좀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성동에 수정구 사성동에 있는 김종학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전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에는 20%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보존 녹지를. 지금은 이재명 시장님이 이걸 묶어놓고 있는데 이걸 좀 발표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약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가서 장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완화는 됐습니다. 그동안 30몇 개 못 짓는 것을 5층으로 좀 확대할 수 있고 하는데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그 상위법이고 이제 조례에 맞춰가지고 조례가 또 개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치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리고 이 시흥동에서 사성동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동이라 하지만은 성남시에서 뒤떨어진 부분은 사성동 시흥동 간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차가 1차선밖에 없어갖고 이게 좀 매년 시의회도 저기를 해서 문의를 하지만 별다른 저희 없는데 이게 언제쯤 되는지 한번 발표해 주세요.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이제 시의원들이 답변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올라온 게 말씀드리면은 지구단위 계획상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 시 예산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동시에 집행하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의원들 내부로 와 계시니까 협조를 해서 거기 또 정훈 의원 소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조치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만 일일이 막 이렇게 질문을 다 받으면은 시간 관계상 다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제가 이 테마를 드리는 그 부분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질문은 저출산, 자녀 보육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이제 많은 일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고소도 고물가 시대 속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 보육 문제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빠듯한 이 생활 속에서 보육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이들을 넉넉하게는 아니어도 그냥 맘 편히 키울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해도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워야 하나 그런 문제로 출산하기를 지금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출산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이제 국가라는 이제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차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정부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임신에서 출산하는 비용을 금년 4월부터 현재 4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아마 10만 원 더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만 12세까지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을 좀 해야 되는데 10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15,000원에서 그래도 만 원을 떨어뜨려서 5,000원만 받기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교육, 아이들 보육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0세에서부터 만 2살까지는 그동안에는 우리 소득의 70% 미만 되는 사람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100% 책임지는 그러한 계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부터 4살까지, 그러니까 4살까지 어린이집을 가는데 아이들이 좀 잘 하려면 선생님들이 좀 월급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월 5만 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부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유치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5세 과정이 되면은 그 보육료하고 유아 학비, 그것을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하위 70%에다가 17만 7천 원을 줬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훨씬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간제 있고 이제 월 서비스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제 돌봄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3,000원으로 낮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유아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40% 미만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동안에 본인 부담이 40만 원에서 10만 원 낮춰가지고 3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육아시키고 보육시키는데 국가적으로 아마 성남시에서도 많은 보조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계시면 여기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진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영선입니다. 지금 저희들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숫자를 확대하실 방안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이 국가기초수급자 간의 그 수혜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들이 다 어렵지만 차상위 계층에서 그 생각하는 그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소관은 좀 아니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그건 많이 느꼈을 거예요. 경당 가시면은 자식이 있는데 하나도 지원 안 하는 자식들 많잖아요. 근데 제도상으로 자식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 없으세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년 1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차상계층도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200억 정도 이번에 책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록금, 반가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학자금이 그동안 이자가 4.9%였어요. 9%였는데 이거를 1% 낮춰가지고 3.9%로 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다가 취직해서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를 작년부터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이제 B학점 이상만 됐는데 낮춰가지고 그 C학점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좀 등록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금년에 이제 늘려가지고 1조 7,500억 정도 장학금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좀 장학금을 좀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해당되는데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계속 국고가 좀 부담을 해서 약 1,2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지급을 하면은 그 비용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아이들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보면 운동부 코치들 있지 않습니까? 코치들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의 상당한 부분도 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나 다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없으십니까? 저 위에 없으세요? 아니, 위에 물어봤는데 알았어요. 예, 그 손 들고 계시는 분. 초등학교 녹색회장 조수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임시로 수진동에 보호관찰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지역 가서 이제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새로 매입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저도 모르게 이제 책정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그 예산을 사실상 집행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는가 하니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하나는 구입 예산, 하나는 그 리모델링 예산인데요. 리모델링 예산은 소위에서 이미 삭감을 했고 그 33억입니다. 그 다음에 구입 예산이 65억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 한미 FTA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못하는 과정에서 그냥 흘려가서 들어간 상황인데 31일 제가 국회 가가지고 여야 간사, 위원장,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차관, 그 다음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 다 있는 자리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그 다음에 주민의 합의하에 집행한다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사실상 집행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문제는 일단은 그 임대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법무부랑 협의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그 매입할 수는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하면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신영주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좀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지역 현안 문제는 다음 주부터 좀 지역을 좀 다니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4년 동안 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 올렸지만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후원과 응원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4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집사람 있지만은 같이 휴가 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빼기도 안 맥힌다고 그럴 때 상당히 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움도 많지만은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19대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수정구민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수정구의 자존심, 성남 시민의 행복한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4년 동안 의족할 때 고생하신 신영수 의원님께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에서 꽃다발 정정식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 대한민국과 성남시 그리고 우리 수정구가 2012년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혁명의 기운을 받아 더욱 희망의 샘솟기를 기원하면서 희망의 나라로를 합창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창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십니다. 이것으로 신영당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재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영진이 작은 파이팅입니다. 네. 좀 내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됐어요. 의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이따가요. 지나갔다. 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일 많이 하셨어요. 아유, 네. 오늘 잘 됐네. 잘 됐네. 네? 연락할게. 위원님 이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이거 핸드폰이요.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힘내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유, 회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봤습니다.